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다니는 신동성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제 수능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다들 고생하셨고 수능 해설 강의 수학 찍어보려고 이렇게 뭐 대충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오늘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대치동에 있는 단대부고에서 이제 수능 보고 점심에 중간에 이제 나와가지고 얼른 학교에서 수업 듣고 그다음에 또 저희 동생이 오늘 시험 봤거든요. 그래서 동생 데리러 가서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다시 학교에 와서 이렇게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뭐 모든 문제를 다 살펴보진 않을 거고 주요 문항을 살펴볼 건데 이렇게 12, 14, 20, 22, 26, 28 이렇게 6가지 문항을 살펴볼 거고요. 여기는 이제 미적분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골랐냐? 그건 내 마음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2번입니다. 뭐 문제 읽어보시고요. 일시정지. 오케이. 네,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수능 문제를 풀 때 무지성으로 푸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지막에 구하는 게 이거잖아요. f-3분의 4 더하기 f0 더하기 f2분의 1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핵심적으로 마지막에 fx가 얼마인지를 밝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fx가 얼마인지를 밝혀야 하는데 그거를 위해서 주어진 조건이 이거 하나예요. 이거 뭐 방정식을 하나 줬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잠시 다른 설명을 하자면은 뭐 방정식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제로다 라는 방정식을 만났다고 합시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은 0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x는 1 또는 2다 라고 해를 구합니다. 이 과정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냐 하면은 자, 어떤 숫자를 곱했을 때 0이 되려면은 곱하는 애 중에 하나는 무조건 0이어야 돼요. 왜냐면은 뭐 아무리 조그만 애들을 아무리 갖다 곱해도 0이 안 들어가면 0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죠. 약간 무언가를 곱했는데 0이 된다 라고 하면은 첫 번째 그 중에 하나는 0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걔네 중에 하나는 반드시 0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는 0인데 무조건 하여튼 또 0이 돼야 된다. 무조건 0이 하나는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방정식을 풉니다. 근데 저것도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똑같아요. 이것도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해를 구하면 되는데 자, 근데 이게 조금 뭐 되게 복잡해 보이고 어렵지 않아요. 이게 사실은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시는 인수분해 방법인데 fx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x라고 해볼까요? 이게 x라고 해보면은 fx에 x를 넣읍시다. 그러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해가지고 어떻게 되나요? 0이 되죠. 0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치 x는 1이 근일 때는 아까 푼 방정식에서 x는 1이 근이었으면 x-1을 인수로 가지듯이 얘는 fx가 x일 때 근을 가지니까는 fx 마이너스 x라는 이 전체를 하나의 인수로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나머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뭐 fx 세제곱이니까 여기 뭐 들어가야 돼요? fx 전체 글씨 쓰기 힘들어 제곱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 네, 마법을 써서 인수분해를 완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받아들이세요. 그 다음에 이제 x를 하나 더 넣어볼까요? x가 혹시 또 가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x를 하나 더 넣어보면은 x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x 빼기 x니까 이거 0이 안 돼요. 그럼 이번엔 뭐가 있겠어요? 마이너스 x를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x를 넣어보면은 x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x 빼기 x니까 이건 0이 되네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fx 빼기 x 그대로 내려오고 그 상태에서 마이너스 x를 인수로 가졌으니까 fx 더하기 x 그리고 여기는 그러면은 그 다음에 fx 하고 이건 이제 되게 쉽거든요. 자, 이차항 fx 돼야 되죠. 그 다음에 결국에 마이너스 x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결론이 무엇이냐? 따라서 fx는 x이거나 혹은 마이너스 x이거나 혹은 1이다.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무조건 만족을 시켜야 된다 라는 뜻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뭐 열심히 해본 결과 f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x거나 마이너스 x거나 1이거나 세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항상 어떤 x를 때려박아도 만족을 해야 된다 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은, 자, 극한, 우리는 항상 극단적인 걸 먼저 보는 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저 멀리를 이렇게 날아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x면은 이렇게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x면 이렇게 아래로 가고. 근데 어때요? 얘는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0이래요. 그러니까는 요 정도 이렇게 그어가지고 여기가 1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안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때야 돼요? x랑 마이너스 x는 안 되니까 저 멀리부터,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 멀리부터 올 때는 얘는 1이어야 되는 겁니다. 1이어야 돼요. 1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생각을 해봅시다. 최소값이 0이라는 거는 어딘가에서는 반드시 0이 돼야 돼요. 근데 y는 1은 0 절대 안 되고요. y는 x는 원점에서만 0이고요. y는 마이너스 x 역시 원점에서만 0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원점에서는 0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네가 이제 뭐라 그랬어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여기가 마이너스 x고 여기가 x고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낼 수가 있죠. 여기 마이너스 1. 따라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fx를 다 구한 거죠. 뭐 물론 구간별로 써도 되는데 귀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해보면 fx를 구했으니까, 따라서 f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f 제로 플러스 f 2분의 1는 자 마이너스 3분의 4 여기쯤이니까 1 더하기 f0 얼마인가요? 0 더하기 f2분의 1 여기 위에 있으니까 2분의 1 해가지고 정답은 2분의 3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14번입니다. 일시정지 오케이 됐습니다. 문제를 약간 좀 간단하게 써봤는데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팔이 너무 아픕니다. 네, 그래서 뭐 읽어보셨겠지만 뭐 수직선 리에이션 P에 시각 T에서의 위치 XT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 근데 A가 0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차식이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속도 VT의 절대값이어가지고 0부터 1까지 접근을 했더니 2가 나오더라. 이때 맞는 말을 골라라 하고 가나다를 줬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원래 이런 스타일이 나오면 항상 t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면 당연히 시간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뭐라고 좀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지니까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엔 그런 조건이 특이하게 안 붙어 있지만 근데 여기도 0부터 1까지 접근하고 여기도 0부터 1까지고 여기도 뭐 0,1이고 0,1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고 라고 했으니까 그런 조건이 있다. 그러니까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푸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기억 보겠습니다. 0부터 1까지 VT, DT는 제로다. 이거는 너무 당연하죠. 왜냐면은 이거는 뭐예요? 0초랑 1초 사이에 위치의 변화량이 제로가 맞냐라고 한 건데 이게 어떻습니까? 0초일 때 0이 있고 1초일 때 0이 있으니까 이거는 너무 당연하죠. 이거는 모르시면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 보겠습니다. 니은번 보면은 으쌰 오마이갓 네. 자, 절대값 xt1이 1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xt1은 위치잖아요. 그러니까는 위치 절대값이어서 이게 1보다 크다라는 거는 1보다 큰 쪽에 얘가 위치를 해 있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아래쪽에 얘가 위치를 해 있다라고 이렇게 조금 받아들이시면 돼요. 물론 수직선이라 정확하진 않은데 하여튼 뭐 대충 느낌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t1이라고 했으니까 위치가 1보다 크거나 마일보다 작게 만드는 그런 시간 t1이 있다. 어디에? 열린 구간 0,1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은 여기 조건 보시면은 자 0초부터 1초까지 절대값이어가지고 VT 속도 접근했더니 2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0초부터 1초까지 내가 이동한 거리를 싹 다 합치면 이게 2라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0초일 때 여기서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또 1초일 때 무조건 여기 있잖아요. 얘는 여기 1이 아니고 0입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이 0,1 사이에서 여기 정도를 이제 1이다 점점점점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여기가 1인데 만약에 뭐 여기를 벗어난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여기까지 다시 돌아가야 되죠. 근데 이렇게 되는 순간 어떻습니까? 이동거리가 2를 넘어가죠. 그래서 이 조건에 위배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개소리다. 틀렸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 볼게요. 자, t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t에 대하여 절대값 xt가 1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0초랑 1초 사이에서 절대값 xt가 1보다 작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안에만 막 열심히 돌아다닌다 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x t2는 제로다 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t2를 넣으면은 저 점 p 위치가 0이다 라는 거죠. 그게 열린 구간 0,1에 존재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 열린 구간 0,1을 적었을 때 여기쯤에 이제 근이 하나 더 있지 않겠느냐. 어떤 상황에서 얘가 여기 안을 왔다 갔다 하면은 여기 안에 어딘가 근이 하나 더 있지 않겠느냐 라는 소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을 해보면은 얘가 이제 열심히 올라갔어요. 열심히 올라가는데 1을 넘으면 안 되죠. 1을 안 넘어서 쭉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얘가 여기 도착을 하기 전에 어때야 돼요? 이동거리를 2를 다 채워야 되죠. 그러면 얘가 어떻습니까?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자니 이게 벌써 4차처럼 생겼는데 얘는 최대 3차란 말이죠. 이렇게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어때요? 무조건 떨어져야 됩니다. 무조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서 이 총 이동거리가 2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0번입니다. 보시고 오케이,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지성으로 그냥 시작하면 절대 안 돼요. 무지성으로 시작하면 절대 안 되고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게 60배의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 dx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알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1부터 2까지 fx dx를 알아야 되고 이거 구하려면 뭐만 있으면 됩니까? fx만 있으면 되죠. 근데 fx도 다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디서나 닫힌 구간 1,2에서 있으면 됩니다. 물론 이거 열린 구간이어도 돼요. 왜 열린 구간이어도 되냐면은 얘가 실수 전치에서 미분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미분 가능하다는 거는 두 가지죠. 연속이라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공간이 부족하네. 좌미분계수는 우미분계수다. 물론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도 엄밀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보통 그렇게들 말씀하시죠.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뭐 얘가 열린 구간만 알면은 그 끝점은 어차피 그 뭐 극한값이랑 같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60배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 dx를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은 1부터 2까지 인테그랄 fx dx를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은 구간 1,2에서 fx를 알아야 되겠다라고 방향성을 무조건 설정을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는 솔직히 막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다. 1번을 쓰기 전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부터 2까지 fx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0,1, 0부터 1까지 fx를 알고 있어요. 0부터 1 사이에서 fx가 x다라는 걸 알고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얘를 이용해 가지고 1부터 2까지의 fx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되게 간단합니다. 여기는 그냥 fx죠. 근데 얘는 1을 더해줬단 말이에요. 한 칸 미래의 호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딱 봐도 얘가 우리가 찾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식을 어떻게 정리를 해주면 되냐면은 그냥 쟤만 남기면 돼요. fx 플러스 1은 x fx 더하기 ax 더하기 b다. 여기가 x인데 조금 이상하게 써줬네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놓고서 뭘 하면 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때려박으면 됩니다. 뭐 알아요? 0,1에서 fx가 x니까 첫 번째로 x는 0인데 f0은 0인 거 알죠 우리가, 그쵸? 그러면은 여기 넣으면은 f1이 되고요, 그쵸? f1이 되고 여기 넣으면은 그냥 0이 되죠. 0 더하기 b가 됩니다. 는 b인데 그러면 이제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0,1이 얘가 x니까 f1은 1이잖아요. 그러니까는 b는 1이다 라는 거. b는 1이라는 첫 번째 정보를 알게 됐죠. 그럼 이제 뭐만 구하면 되겠어요? a만 구하면 됩니다. 여기를 이제 아니다, 바꾸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하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함수값만 아는 게 아니고 미분계수도 알아요. 미분계수도 알고 얘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니까 미분계수도 써먹을 수 있습니다. 얘는 0에서도 미분계수가 1이고 1에서도 미분계수가 1이죠. 양변을 미분을 해보면은 f 프라임 x 플러스 1은 fx 더하기 x f 프라임 x 더하기 a다 라고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0을 때려박으면 f 프라임 1은 f0
더하기 a인데 F0은 0이고 그 다음 F'이 아까 말했듯이 1이니까 따라서 A는 1이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식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A는 1이고 그 다음에 B도 1이니까는 X 더하기 1로 완성이 됐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만약에 이게 구간이 0,1이다 라는 조건이 더해지게 된다면은 fx가 x니까 여기도 x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은 되느냐?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은 fx 플러스 1이라는 애는 원래 이렇게 적폐평면이 있을 때 자, 2에 있던 애를 x 플러스 1이 붙었으니까 0과 1로 여기로 한 칸 끌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칸 끌어온 애가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원래 여기서 이렇게 생겼으면은 한 칸 끌어와가지고 얘는 그냥 모양 그대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를 1부터 2까지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거는 얘를 0부터 1까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따라서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이거 뭐 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 구해야 되는데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 dx 라는 애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 x 플러스 1 dx랑 같더라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dx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3분의 1 x 세제곱 어우 팔 아파 더하기 2분의 1 x제곱 더하기 x에다가 0이랑 1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 적분할 때 실수하기 싫으면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자, 뒤에는 0 되고요. 앞에는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1이죠. 여기 등호가 빠졌네요. 자, 그러면 얘는 다 통분해버리면 6분의 2 더하기 3 더하기 그 다음에 6입니다. 는 6분의 11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60배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 dx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11분의 6이다. 아 6분의 11이죠. 이게 6분의 11이다를 알았으니까 6분의 11에다가 60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60 곱하기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 dx는 60 곱하기 6분의 11 하면은 110입니다. 네, 22번입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고요. 왜 마지막이냐면은 배고파가지고 밥 먹으러 가야 돼요. 두 개는 뭐 다음에 합시다. 예, 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뭐 문제 너무 기네요. 쓰느라 힘들었습니다. 읽어보세요. 일시정지 됐습니다. F5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듯이 무지성으로 그냥 여기서 읽으면서 그냥 대충 들어가면 안 되고 자 F5를 구해야 되면 뭘 알아야 돼요? 자 그렇죠 fx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를 보면은 주어진 조건이 뭐 F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gt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gt라는 함수에 대한 조건들을 여러 가지를 줬습니다. 따라서 gt로 fx를 구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건 GT를 이해하고 GT를 바탕으로 fx를 완성해가지고 F5를 구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솔루션을 따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그런 상황에서 GT라는 표현, GT 내지는 뭐 가끔가다 HT 이런 T에 관한 함수라는 표현이 수능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과외할 때도 강조하는 것이 이런 표현, GT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는 이걸 이해를 하고 가야 된다. 이거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자, GT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말이에요. GT가 뭡니까? T에 대한 함수다. T에 따라 변하는 함수다. T를 이걸 넣으면 이게 나오고, 뭐 이걸 넣으면은 또 이게 나오고, 이런 함수다. 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보자 라고 하면은 자,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함수 fx와 실수 t에 대해 3차함수 fx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지 2분의 1인데 변합니다. 자, 2분의 1이에요. 2분의 1이나 3차함수 fx와 실수 t에 대해 f'x는 0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f'x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gt가 나왔기 때문에 따라서 자 fx는 어때요?
최고차의 계수 2분의 1이 성취함수 2분의 1 x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로 가니까 그러면 f 프라임 x는 2분의 3 x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2차 함수가 나오겠죠. 그랬을 때 뭐라고 합니까? 다친구가 t, t 플러스 1에서 갖는 실근의 개수 f 프라임 x는 0의 실근의 개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몇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도 안 가지는 거, 그 다음에 하나 가지는 거. 여기 화살표를 해주면 좀 더 낫겠다. 하나를 안 가지네요. 똑바로 그려야지 이 녀석아.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개를 가질 건데 두 개를 가지는 것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구간이 어떻습니까? t, t 플러스 2에서 가져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t, t 플러스 2라는 거는 구간의 길이가 2니까 이 큰 두 개인데 이보다 좁다고 해봅시다. 이보다 좁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딱 2일 수 있죠. 알파면 알파 플러스 2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보이나요?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널찍하게 요만큼이 이어서 이보다 길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이런 상황. 이렇게 5가지를 상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GT를 예를 해봅시다. GT라는 거는 f 프라임 x는 0의 실근의 개수가 GT인데 그냥 실근의 개수가 아니고 t, t 플러스 2 라는 닫힌 구간 내에서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미의 숫자 t를 딱 갖다 던졌을 때 t가 여기 있으면은 여기부터 길이 2짜리 닫힌 구간을 딱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열심히 이렇게 옮겨가면서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인가 하고 재보는 거예요. 가령 그러면은 이 친구를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이쪽을 조금 더 확대를 해가지고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고 이만큼이 2다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그러면은 여기가 t예요. 그럼 여기 정도 t 플러스 2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때요? 실근의 개수 0개. 그러니까는 GT는 0.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딱 걸쳤어요. t. 그러면은 실근의 개수 1개. 여기도 1개, 여기도 1개, 그쵸?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0개. 여기 1개, 뭐 여기까지 딱 1개, 그 다음에 빵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t가 얼마냐, t를 갖다 박는 거에 따라서 f'x는 0에 저 구간에서의 실근의 개수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t에 따라 실근의 개수가 달라지니까 실근의 개수, 즉 gt는 t에 대한 함수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이거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문제를 푸시면서도 GT 이런 표현이 나오면 항상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가분 조건을 살펴볼게요. 가분 조건을 살펴보면은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리미트 t가 a 플러스에서 올 때 gt 더하기 리미트 t가 a 마이너스에서 올 때 gt는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a라는 거는 그냥 t가 어떤 값이라는 거예요. t가 a일 때, 그러니까 a가 뭔지 안 정해졌으니까 t가 어떤 임의의 값일 때, 모든 실수 a에 대하여니까 t가 어떤 임의의 값일 때 그 t가 뭐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그 t에서의 우극한, GT의 우극한, 그 다음에 그 t에서의 GT의 좌극한, 이 두 개를 더해도 언제나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이 뭐예요? GT는 실근의 개수니까 실근의 개수 우극한, 실근의 개수 좌극한을 갖다가 더해도 언제나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바로 멸망해버리는 친구가 있어요. 걔가 누구냐? 얘입니다. 왜? 얘는 여기 이제 길이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가 2보다 좁다라고 했죠. 그럼 어때요? 구간을 이렇게 잡아볼까요? 여기가 t인 겁니다. 여기가 t는 a다라고 합시다. 여기가 a라고 하면은 이렇게 구간이 딱 만들어지는 순간 실근의 개수가 2개죠. 그러니까는 좌극한도 2, 우극한도 2니까 더하면 4가 되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얘는 개같이 멸망해버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는 제껴졌고 나머지 친구를 볼까요? 나머지 친구를 보면은 얘는 실근의 개수가 빵개니까 어딜 가든 빵개니까 00000이어서 어디서 더하든 계속 0이니까 가분 조건 만족시키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0000000이다가 딱 여기서만 그를 가지니까 여기 근처에서만 1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꼴이 되는 거냐면은 여기 멀리서 올 때는 이게 t고 이게 gt다라고 했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멀리서 계속 0으로 옵니다. 색깔을 구분을 해줄게요. 계속 0으로 오다가 딱 여기 그냥 알파라고 합시다. 알파라고 하면은 여기가 알파 마이너스 2면은 딱 알파 마이너스 2에서 어때요? 갑자기 한 개가 되죠. 그쵸? 왜냐면은 딱 여기면은 t 플러스 2까지 잘라버리면 여기서 근이 하나가 있으니까
계속 한계 갑니다. 언제까지? 알파까지. 그 다음에 줄 빠지는 게 좋겠구나. 대충 이거는 GT입니다. 대충 알아들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다음에 알파에서 조금 벗어나면 다시 어때요? 다시 빵개가 됩니다. 자, 딱 알파까지 두 개죠. 여기 차 있고 좀 더 크게 그려야겠다. 여기는 비어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빵개로 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여기저기 좌극한 우극한 다 0이고 딱 여기에서는 좌극한 0, 우극한 1 여기 이런 데서 잡은 좌극한 우극한 1이니까 2를 넘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가번 조건을 얘도 만족을 시키는 겁니다. 조금 지우고 가봅시다. 그 다음에 개같이 멸망해버리는 우리 3번 친구 빼고 자 여기 뭘 볼까? 4번 친구 봅시다. 4번 친구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얘는 간격이 딱 2니까는 뭔가 이렇게 구간이 생겼을 때 여기 이렇게 겹치게 이렇게 구간이 생겼을 때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은 안드로메다 끝에서 이렇게 날아올 때까지 계속 빵개예요. 그쵸? 계속 빵개입니다. 빵개이다가 딱 구간이 이렇게 겹칠 때 그러면은 여기가 어디예요? t가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때 어때요? 갑자기 한개가 됩니다. 이 동그라미 비어 있는 거고요. 한개가 됩니다. 한개가 된 상태에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와도 한개죠. 계속 한개예요. 한개이다가 딱 t나 알파일 때 어때요? 이 순간 두 개가 되죠.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근데 어떻게 되냐면은 이쪽 날리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t는 딱 알파일 땐 근이 두 개인데 알파보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그러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알파가 빠져버리니까 다시 또 한개가 되죠. 한개가 되다가 알파 플러스 2까지 근을 포함하니까 여기가 얼마냐? 알파 플러스 2고요. 여기까지 차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빵개가 됩니다. 네. 이거는 GT를 얘는 이렇게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무언가 조금 다시 그릴게요. 너무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T축을 딱 넣어주고 이렇게 이차함수가 들어갔을 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알파 플러스 2여서 플러스 저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가 없는 사람이에요. 알파 플러스 2일 때 문제가 생길 것 같지만 교묘하게 딱 가본 조건을 만족을 하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친구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얘 같은 경우에 굳이 살펴보지 않을게요. 빵빵빵빵빵빵빵 하다가 1, 그 다음에 1 오다가 여기까지 딱 A 겹칠 때 딱 1, 그 다음에 여기 간격이 2보다 넓으니까 빵빵빵빵빵 1, 그 다음에 빵빵빵빵빵. 그러니까는 1010 이러니까 어디서 더하든 2를 넘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가본 조건에 의해서 얘는 제껴졌고 그 다음에 나머지 친구들 4개는 살아남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떤 조건을 해석하면 되냐면은 나번 조건을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나번 조건을 해석을 하면 되는데 자, 이 말을 한번 봐볼게요. 이 말은 이제 어떤 말이냐면은 GF1은 GF4는 2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F가 뭐예요? 처음에 주어진 최고 차이 계수가 2분의 1인 3차함수 fx였죠. 그러니까 거기다 1 넣고 4 넣으면은 그냥 숫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G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었는데 그때 그 G 값이 2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가 2개라는 거죠. 그러면은 무슨 소리예요? F1이라는 숫자가 가령 이제 F1이 이번에 A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F1이 A일 때 A부터 A 플러스 2까지 닫힌 구간을 딱 잘랐더니 여기 안에 실근이 2개가 들어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근이 2개가 들어있어야 되니까 실근이 없는 애는 나가리, 실근이 얘도 나가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은 실근이 2개이긴 하지만 A, A 플러스 2라는 길이 2짜리 구간에 들어갈 수는 없죠. 왜? 여기 사이가 2보다 넓으니까. 그래서 얘도 나가리. 그래가지고 뭐만 남아요? 이것만 남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X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아까 GT의 모양이었고요. 이게 아까 여기서 땄는데 결국 얘만 살아남았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F'X가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근 2개를 알고 그 다음에 최고 차항 계수가 2분의 1인 3차함수 fx를 미분한 거니까
f 프라임 x는 2분의 3 x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f 프라임 x를 구했는데 우리가 이제 gt를 열심히 이해를 해서 fx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f 프라임이 나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적분을 해야죠. 적분을 하려면 부정적분이죠. 정확히는 부정적분을 하려면 얘를 이렇게 해서 있는 것보다는 풀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풀어주면은 잠시 이제 마법의 도구를 빌리도록 하면은 자 나와라 뿅 2분의 3의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알파 플러스 1의 x 플러스 알파 곱하기 알파 플러스 2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왜 했어요? 부정적분 하려고 했죠. 따라서 여기서 부정적분을 해주면 fx는 마법의 도구 뿅 하면은 2분의 1의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의 알파 더하기 1의 x제곱 더하기 2분의 3의 알파 플러스 2 아이고 알파 글씨 보소 알파 플러스 2배의 x 마지막으로 적분상수 c까지 이렇게 붙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공간이 조금 남으니까 fx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항상 언제나 그릴 수 있으면 그려주는 게 좋은데요. 자 어떻습니까? fx 여기 보시면은 f 프라임 x가 투근의 좌표까지 우리가 알파에 대해 표현을 해놨으니까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알파 플러스 2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변곡점 얘네 중점이니까 알파 플러스 1이죠.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되게 개꿀입니다.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1 알파 플러스 2니까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알파 플러스 3이고 이렇게 딱 함수값 같은 점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함수값 같은 점이 여기는 알파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힘들다. 컷. 이제 적어보았고요. 방금 보셨던 거 똑같습니다. 네,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fx를 땄어요. 왜냐면은 gt를 이해를 해서 fx를 따가지고 f5를 구하기 위함이죠. 근데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면 알파도 있고 적분상수 c도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남은 거는 첫 번째 알파를 구하고 두 번째 적분상수 c를 구해서 fx를 완성한 다음에 세 번째 5를 넣어서 계산을 마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 쓴 조건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나번 조건을 안 썼죠.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건드려는 봤는데 2라는 값, 뭐 F1, F4 이런 값들을 모두 정확하게 쓰진 않았고 그 다음에 G, F0는 1이다 라는 거 이거는 아예 건드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번 조건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면 되겠는데요. 나번 조건은 사실은 나라는 하나의 조건으로 나왔지만 여기 쉼표가 있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좀 끊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끊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먼저 그래가지고 오른쪽 조건이 해석하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걸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G F0는 1이다 라는 걸 먼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GX거든요. 여기 함수 이름을 안 썼는데 이게 GX를 GT죠. 정확히는 GT를 옮겨온 겁니다. GT를 옮겨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0는 하나의 값이에요. 하나의 값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GF0가 1이다 라고 한다는 거는 F0 그러니까 안에 들어간 정의 여기 이 사이에 있거나 아니면 이 사이에 있거나 하다는 거죠. 즉 하얀색으로 쓰겠습니다. F0라는 애는 첫 번째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 들어간다. 알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알파보다는 작거나 같다. 혹은 알파보다는 크면서 여기죠. F0는 알파보다는 크면서 알파 플러스 2보다는 작다. 둘 중에 하나를 만족시킨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 다음에 이제 얘를 봐야 되겠죠. 얘를 이제 보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F1, F4 계속 말씀드리지만 G 안에 들어가는 애는 하나의 값인 거예요. 어떤 값을 넣었는데 걔가 G가 2더라. 어딥니까? 알파밖에 없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냐 하면은 다 써야겠다. G F1은 G
F4는 2다라는 건 F1은 F4는 알파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F식이 있잖아요. F식이 있으니까 여기에 1과 4를 넣어서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자, 정리를 할 때는 언제나 마법의 도구의 도움을 빌리면은 나와라 야! 자, F1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2분의 3 알파 제곱 더하기 2분의 3 알파 마이너스 1 플러스 C가 나옵니다. 여기다가 이제 1을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숫자와 알파 그리고 C가 남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F4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법의 도구를 사용하면은 6 알파 제곱 마이너스 12 알파 플러스 8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되고,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F1은 F4는 알파라 그랬죠? 그러니까 는 알파까지 붙여주겠습니다. 잘 보이니? 알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자, 그러면은 끝났어요. 왜 끝났냐면은 자, 등식이 하나, 두 개, 문자가 두 개니까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냐 하면은 C가 좀 거슬리잖아요. 알파만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도 알파니까 얘는 둘이 같죠. 얘랑 같으니까 이렇게 써버리는 겁니다. 얘는 그대로 옮겨볼게요. 2분의 3 알파 제곱 2분의 3 여기 뭐가 있네. 슥슥 2분의 3 알파 마이너스 1 플러스 C는 이게 알파였잖아요. 얘가 알파인데 근데 얘도 알파죠. 그래서 얘를 그대로 옮겨볼게요. 6 알파 제곱 마이너스 12 알파 플러스 8 플러스 C까지 옮겨오죠. 이렇게 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C가 좌변에 C, 우변에 C 있으니까 지워지죠. 그럼 이제 그 상태에서 이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자, 정리를 하게 되면 이거 보고 해도 되겠다. 2분의 9 알파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여기 좀 구분을 좀 해줄게요. 2분의 9 알파 제곱 마이너스 2분의 27 알파 플러스 8은 0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주면 이쪽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줄을 조금 그어가지고 이쪽에 정리를 해주면은 힘들어가지고 조금만 마법의 도구가 아닙니다. 사실 아이패드에 써놓고 베끼는 거예요. 여기 있다. 2분의 9 가려고 알파 마이너스 1 그리고 알파 마이너스 2는 0으로서 정리가 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어때요? 알파는 1 또는 2여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파가 1 또는 2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왜냐면은 둘 다면은 fx가 하나로 확정이 되는 게 아니라 fx가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말도 안 되죠. fx는 하나니까 알파가 1이거나 2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알파를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쏙 넣어서 fx를 완성하고 이제 5를 넣어서 문제를 끝내면 됩니다. 자, 드디어 끝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경우의 수를 나눠야 되죠. 첫 번째 경우 먼저 보겠습니다. 알파는 1이다 라고 할게요. 그럼 어디 넣으면 되겠어요? 여기 넣으면 되겠죠. 여기에 넣으면은 맞나? 네, 맞네요. 2분의 3 더하기 2분의 3 그 다음에 빼기 1 더하기 C는 1이다 라고 됐어요. 여기에 넣은 겁니다. 그러면은 좌변 정리하면은 2 더하기 C는 1이다. 따라서 C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해석만 하고 안 쓴 조건이 있죠. 바로 이 조건입니다. 자, 이 조건 F0의 범위를 알려준 건데, 근데 우리가 알파를 구했고 여기서 C도 구했어요. 근데 C가 뭡니까? 여기다가 fx에 0을 넣어서 F0를 구해보면 그게 C죠. 그래가지고 이제 F0는 마이너스 1인 건데, 근데 얘는 이 범위를 만족을 해요. 왜냐면은 알파가 1이니까 알파 1 넣으면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1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따라서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알파는 1이고요 C는 마이너스 1이 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참고로 2번도 그래도 해봅시다. 이거는 하고 지울게요. 2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알파는 2를 넣게 되면 마찬가지로 여기 넣으면 간단하겠죠? 그러면은
U 더하기 3 빼기 1 더하기 C는 2가 됐네요. 그러면은 정리하면은 C 더하기 8은 2니까 C는 마이너스 6인데 마찬가지로 F0이 C죠. 그러면은 F0는 마이너스 6인데 이거는 이 범위에 넣어보면은 알파가 2니까 어떤 범위를 넣어도 만족을 못하죠. 얘 넣으면은 2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 범위도 만족을 못하고요. 여기다가 넣으면은 알파가 2를 넣으면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6은 그 범위를 만족을 못하죠. 따라서 얘는 아니니까 알파가 2인 건 아니니까 지워버릴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나요? 자, 우리가 알파를 다 땄습니다. 알파를 다 땄으니까 알파 얼마예요? 알파 1이고 C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넣으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이제 넣어봅시다. 알파 1이고 C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알파 1이니까 여기 알파가 여기 1이라고 해서 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3x 제곱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3x 제곱. 그 다음에 여기도 넣어볼까요? 그러면은 2분의 3 곱하기 1 곱하기 3이죠. 그러면은 더하기 2분의 9x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c 마이너스 1이 되게 됩니다. 예, 잠시만요. 맞나? 여기까지 해놓고 틀리면 정말 슬퍼.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 2분의 9x 빼기 1. 예, 맞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처음에 gt를 이해를 해서 걔를 바탕으로 fx를 구하고 그래서 5를 넣어서 마무리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fx가 다 구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해볼게요. 따라서 f5는 2분의 1 곱하기 5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5의 제곱 더하기 2분의 9 공간을 조금 뚫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 2분의 9에 5 넣으니까 2분의 9x에 5 넣으니까 2분의 45 빼기 1이 나오네요. 정리합시다. 정리하면은 자 2분의 그리고 그냥 자연수 그리고 2분의니까 2로 통분을 해보면 5의 세제곱 125 그 다음에 얘는 원래 3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75죠. 그러면은 2배 해가지고 마이너스 150 더하기 45고요. 그 다음에 딱 봐도 여기가 자연수로 떨어지니까 빼기 1은 마지막에 그냥 적어주겠습니다. 는 2분의 이거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125 더하기 45 하면 170 빼기 150 하면은 20 그래서 2분의 20이니까 10 빼기 1 해가지고 9가 나오더라 라고 결론이 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까지 오늘 문제 살펴보았고요. 6개 한다고 했는데 배도 고프고 피곤하고 해서 4개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봐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정하진 않았지만 아마 유튜브에 올리게 될 것 같은데 유튜브에 올리려면 아마 채널이 있겠죠? 그러면 제 채널이 있을 테니까 구독, 좋아요, 댓글 뭐 이런 걸 남겨주시면 뭐 돌아올 수도 있고 안 돌아올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원래 인생은 약간 좀 계획 없이 가야 되잖아요. 저는 항상 계획이 없는 걸 좋아하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